고등학교 과학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부터 대기, 해양, 상호작용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이 대기와 해양 다 기후변화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구, 단순히 인간 때문에만 기후가 변한 건 아닙니다. 자연적인 요인에도, 그리고 자연적 요인 때문에도 기후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말미에 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자연적인 요인보다도 저 인간적인 요인 때문에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한 적이 없었는데 인간의 영향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좀 무거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연적으로 지구는 단순히 인간이 있기 전에도 없기 전은 뭐죠? 있기 전에도 기후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먼저 지구 내적인 요인부터 볼게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하게 되고 대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는 대기 투사율이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화산가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화산 폭발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산재 덮은 부분들은 기온이 낮아지기도 하고 화산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기온이 높아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기후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빙하의 면적이 변하고 있어요. 빙하가 많을수록 지표의 반사율이 높아지다 보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하다 보니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륙이나 해양의 분포도 역시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열이나 반사율이 다르다 보니까 에너지 출입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대륙이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은 해류 방향이 변한다는 것이니까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구 외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은 흑점수가 많을수록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데요. 활동이 활발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즉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구에 닿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기후가 달라질 거예요. 지구 공전궤도 20률도 이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20률이란 이 지구 공전궤도는 실제로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인데요. 이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느냐를 우리 20률이라고 얘기해요. 찌그러질수록 이 타원에서 태양과 지구 가장 지구가 태양과 가까울 때를 근일점,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태양 사이 거리 차이가 커지게 되면서 뭐 여름이냐 겨울이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기온 차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기후가 역시 변하게 될 거예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계절에 따라 이 기울기가 달라질수록 계절에 따라 지표에 입수하게 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현재는 23.5도인데 23.5도일 때보다 더 기울게 되면은 여름과 겨울에 이 지표에 닿는 에너지 양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겠죠. 연교차가 많이 커지겠죠. 세차 운동도 역시 기온에 영향을 줍니다.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약 26,000년 주기로 회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전축이 변하는 거예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 근처가 겨울, 원일점 근처가 여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차 운동,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이 현재이고요. 만약 바뀌게 된다면은 가까울 때 여름, 가까울 때 태양을 더 많이 받고 멀 때 태양을 더 많이 적게 받는 거 같는데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태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안 그래도 태양을 적게 받는 겨울에 멀어져서 더 적게 받게 되니 연교차가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자연적 요인이 아닙니다. 자연적 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역시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온실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같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얘기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단파 복사는 대부분 투과하지만 지구에서 방출되는 장파 본사, 즉 파장이 긴 에너지들은 흡수하거나 재복사합니다. 즉 가운데 있는 그림에처럼
가면서처럼 태양에서 보는 태양 단파부선은 그냥 흡수하지만 지구에서 우주 나가야 되는 태양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얘가 흡수해 버리거나 혹은 다시 땅으로 재복사가 다시 땅으로 얘를 내뿜으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수증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산탄소, 수증기는 이런 현상을 온실 효과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이산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등은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온실 효과를 더 많이 가속화시키고 일으키고 있죠. 심화시키고 있죠. 에어로졸도 역시 이 기온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 작은 입자를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황사, 화산재, 해염 같은 입자들도 있지만 산업시설 배출되는 에어로졸이나 소각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나오는 이런 고체 액체 상태 입자들도 계속 증가하면서 구름이나 강수 형성에 영향을 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면서 역시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있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제6차 기후변화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구온난화는 전적으로 인간활동에 의해 초래됐다고 선언합니다. 즉 어떤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기후가 변해왔지만 최근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온실효과나 혹은 에어로졸 등에 의해서 이 급격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이 기후변화는 그렇게 그냥 단순히 뜨거워지고 녹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자연적인 요인, 아까 빙하가 녹으면 지표 반사율이 달라지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온실효과가 그 기후가 지구가 더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산불, 대기가 건조하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불도 잘 일어나죠. 하지만 산불이 나면서 나무가 튀어지면은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역시 온실효과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지구는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움직임으로는 기후변화를 감시하거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거나 농수산 생산 기반을 계속 강화시키거나 가뭄을 대비해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나 가뭄 같은 어떤 이상한 자연적인 재해들을 대비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실천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해양에서부터 바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날씨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대기와 해양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요? 에서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까지. 이 대기와 해양,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근 몇 년간 인간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단순히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느끼시고 또 목격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오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